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소식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손흥민과 케인의 재계약과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메시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바르셀로나와의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ESPN의 파격적인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메시는 팀의 이적 요청을 직접 했다는 뉴스가 돌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 ESPN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5년 계약을 심지어 50% 낮은 연봉에 한다는 소식인데, 이 국가대표팀의 우승으로 이제 감히 메시의 커리어에 대해서 일말의 논란거리도 없어진 그가 이 바르셀로나와 다시 한번 계약을 하게 되어 상당한 놀라움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대회 결승을 밟은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토트넘의 케인이죠. 케인은 이번 유로 2020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팀을 결승까지 이끄는데 공헌을 했지만 이 결승전에서는 마치 징크스처럼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잉글랜드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메시의 재계약으로 인해 신난 바르셀로나의 팬 분위기와는 달리 이 토트넘의 경우에는 현재 국가대표팀으로 우승을 거두지 못한 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게다가 외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면 재계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왜 안 보이냐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이 이번에 참가하게 되는 유럽의 대회에 우승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토트넘의 우승을 가로막을 유력한 사람으로 무리뉴가 거론되고 있는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외신의 보도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풋볼 런던에서는 최근 공개된 토트넘의 훈련에서 특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2명의 새로운 유망주가 함께했다는 소식과 함께 손흥민의 부재를 주목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손흥민 선수가 현재 어디 있는지 팬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질 재계약 때문입니다. 이번 훈련에 나타나지 않은 멤버는 손흥민 선수 외에 오리에도 역시 없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손흥민과 오리에가 본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곧 있으면 훈련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팬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돌아오고 나면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돌아올 차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선수들이 모이게 될 텐데요. 훈련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보도해도 충분했을 이 기사에 다른 선수들의 복귀 일정 그리고 손흥민의 부재를 주목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만약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서 뛰기로 결정한다면 유럽에서 처음 열리는 유로파 컨퍼런스 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토트넘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팀들 중 몇 안 되는 규모가 큰 클럽이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게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토트넘의 우승을 가로막을 적수로 무리뉴 감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들어가 보시죠. 무리뉴는 토트넘에서 갑작스런 경질로 컵대회 결승전 직전에 해고되면서 한동안 감독으로의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라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질로 인해서 토트넘의 위약금까지 받는 상황에 빠른 복귀를 할 이유는 없어 보였던 무리뉴. 그가 한 팀의 우승에 대한 열망을 알아보고 다시 한번 감독직을 수용하게 되면서 다음 시즌에도 감독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 팀은 다름 아닌 이탈리아의 AS 로마, 그리고 이 AS 로마의 전 감독이었던 폰세카가 토트넘으로 올 뻔한 해프닝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누누 산투 감독을 임명하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처음 참가하게 되는 이 유로파 컨퍼런스 컵은 UEFA 측에서 축구계의 대중들의 좀 더 폭넓은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된 컵 대회로서 유럽 대회 최상위 대회인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차상위 대회인 유로파 다음으로 이 유로파 컨퍼런스 컵이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 중에 그나마 규모가 큰 클럽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은 클럽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유로파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유럽 5대 리그 밖의 팀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연 눈을 사로잡는 두 팀이 있으니 이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속한 AS 로마. 이 토트넘과 AS 로마는 이렇게 이번 시즌 안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데요.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 남게 될 경우에 리그 우승보다 더 현실적인 도전은 유로파 컨퍼런스 대회의 우승인 만큼
리그도 리그이지만 이 컵 대회에 더 가능성을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작년 유로파 대회에서 토트넘은 오히려 여유를 부리다 떨어지는 등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에 유로파 리그 16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죠. 무리뉴는 당시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16강 원정 2차전에서 3대0으로 완패하며 2대0으로 1차전 승리했지만 합계 2대3으로 역전당했습니다. 무리뉴는 해당 경기 이후 분노하며 선수들에게 이기는 경기를 지시했는데 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며 토트넘의 멘탈리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해당 지적이 사실이라면 토트넘은 유로파보다도 하위 대회인 이번 컨퍼런스컵 대회를 맞이하며 더 해이한 분위기가 될 듯한데요. 당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호이비에르를 칭찬할 때 그들은 어떤 대회더라도 진심으로 뛰며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하다며 자신이 원하는 멘탈리티가 어떤 것인지 그들을 본보기 삼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경험한 이 토트넘의 오비들은 유로파 경기에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경기를 뛰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훈련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무리뉴 감독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번 대회 토트넘과 AS 로마가 다시 만날 확률이 꽤 높아지면서 무리뉴가 토트넘을 상대로 복수를 할지 아니면 토트넘이 무리뉴를 상대로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많은 축구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대회의 스포트라이트는 로마와 토트넘에게 쏟아질 것이며 어느 팬들도 이 둘이 맞붙기 전까지 한 팀이 탈락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토너먼트 대회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으며 이 컨퍼런스컵의 경우 나라들이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정에 대한 부담이 심하고 이변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과연 어떤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펼쳐지는 컨퍼런스컵에 펼쳐지게 될지 많은 팬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 남게 된다면 비록 컨퍼런스컵 트로피를 할지라도 대회 초대 우승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역사에 남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될 컨퍼런스컵의 우승을 노려봐야 하는 손흥민과 케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토트넘은 이러한 목표에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토트넘이 현재 해이해진 분위기에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토트넘에는 큰 이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PL의 이적 시장 마감일이 9월 1일기에 그 전까지 채비를 맞춰야 하는 토트넘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 가장 바쁜 스케줄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과 케인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며 기자들은 과연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을 붙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과 케인만큼 우승에 진심인 팀원들이 토트넘에 많이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되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